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나와서 5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자, 경찰 출석 요구 2주 만인데요. 공소시효 17일을 남기고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죠. 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직권 남용, 의료법 위반, 강요죄 등의 혐의인데 김혜경 씨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약 5시간가량 조사 후 귀가를 했고요. 자, 이르면 오늘 배모 씨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조사에서 김혜경 씨는 취재진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침묵으로 노코멘트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부인이 조사를 받은 뒤에 SNS를 통해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줬다, 도움을 받은 거 사과한다 이 뜻을 전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모 씨 본인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다 벌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이재명 의원 부부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사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해서 그 도움을 받은 것은 미안하지만 공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경찰 수사에서의 핵심은 공금을 얼마나 좀 유용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용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경찰 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 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적 도움 받았다라고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그 배모 씨가 자기가 월급 받은 돈 또 자기가 벌은 돈 그 개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했다거나 도시락을 제공했다거나 이거는 사적 도움이 맞죠. 자, 그런데 지금 활용한 것이 이 법인카드예요. 경기도의 각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여러 장을 가져다니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사적 도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그 일반인의 상식하고 맞느냐.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배모 씨가 혼자서 공금 다 유용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은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 이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규모도 너무 크고 또 이 앞뒤 정황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재명 의원 부부의 주장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 또 향후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사적 도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는 좀 정황상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출석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SNS에 직접 올려서 알려줬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기자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데 글쎄 본인이 직접 SNS에 올렸단 말이죠. 최 교수님, 이건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대비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만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본인이 이제 허위 경력으로 대학의 강사로 임용돼서 일하신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그걸 공개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다 썼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7만 8천 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금액의 일부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사용됐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나머지 사적으로 쓴 돈은 다 돌려줬고 예컨대 그런 해명까지도 같이 했거든요. 결국 이제 지지층에게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SNS를 통해 선제적으로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층에도 알리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건이 크게 당대표 선거에
그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비리와 법인카드 의혹을 두고 모르쇠로 무조건 일관하고 있다. 모른다는 답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도 예측을 했는데요. 이 의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투쟁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민심이 등을 돌릴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런 최 위원장의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증거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검찰로 만약에 송치가 돼서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가 어느 정도 제공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볼 때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민주당이 나서서 그걸 방어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방만 오가고 그것이 만약 정치적 어떤 그 탄압이라고 하는 걸로 비춰지게 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로 비춰지게 되면 그것도 윤석열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정말 우리 소위 빼박이라고 얘기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걸 민주당이 방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있고 공방 만 있는 상황에서 예.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된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이제 당대표가 되게 되면 만약에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또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요거는 차후에 어떤 증거들이 제시되느냐 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된다. 뭐 최재형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예. 이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차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최재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당대표 보죠.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의 발언, 야당을 상대로 한 정권 탄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이죠.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면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우려는 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의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뭐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나온 말 뒤에 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죠. 그래도 이재명 뽑을래.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더라도 이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 상황이고 또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향후에 이제 뭐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예. 또 이 재판 과정에서 그게 뭐 혐의가 사실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 유죄를 받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그 대표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다음번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뭐 줄줄이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네. 전제했을 때 대표직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당원 뭐 개정 그 부분도 그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뭐 그 다음 총선 정도 되면 이제 기소가 논란이 아니고 예. 그때 아마 이제 뭐 이 실제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나올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판결이 막 나오는데 유죄 판결이 이것저것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좀 과했다, 정치 탄압이다 이 주장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예.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판결이 유죄로 나왔는데 그때 이걸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네, 없지 네.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 대표직 당연히 사퇴하면서 네. 뭐 민주당이 다시 또 비대위로 넘어가고 뭐 이런 복잡한 또 이제 당내 상황이 벌어지고 당연히 민심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이 당대표 경쟁자이기도 한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부각을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소위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사당화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절충안과 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신설안을 포함한 당원 개정 투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당원 3장. 전국 대의원 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 기관이다. 이 내용이었는데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가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조항이 신설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원 과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당권에 도전한 박용진 후보도 당연히 그랬고 또 친문, 친정 세균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투표를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 미달이 됐는데 이 평론가님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고 또 오늘 미달된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당원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한 차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소 시점 되면 당직을 이제 놓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네. 개정하려다가 한 번 실패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이제 다시 무산이 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당이 지금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향후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다라고 전제할 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기반을 조성하는 예. 그런 이제 당원 개정 시도였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냥 이제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연속해서 이제 부결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본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 좀 정리가 돼서 네. 본인이 당대표 되고부터는 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당이 돌아가고 본인이 당을 이제 장악하기를 원했을 텐데 거기에 약간 좀 이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봐야 차질이 될 좀 것 생긴 같고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난번 당원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됐던 또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유력한 대권주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전체 당이 또는 전체 당원들이 다 떠안고 가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실은 뭐 이 선거에 임할 때는 대선 같은 경우에 뭐 선수를 이른바 바꾸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이 살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도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 자칫 잘못하면 그 여지조차도 완전히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점에서는 이제 막은 건데 저는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 당원 개정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사당화 작업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자, 이 투표 결과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에 당원 개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부결이 됐으니까 이걸 더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이재명 사당화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가 가장 최고의 의결구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 투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하는 것과 그 간접선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거 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권리당원들 전체가 투표한 게 더 무게감이 있고 당원들의 의견이 다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대의원들이 모든 당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간접 투표를 하는 거죠. 직접 투표보다는. 그러니까 뭐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현재는 그걸 이제 전당원 투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원리 원칙제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 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투표율이 낮게 되면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랬을 때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그거는 뭐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가 가장 상위,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결정기가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부결이 됐으니 이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걸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뭘 시도를 한다. 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시도를 했지만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꾸려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적 득표율 보면 이재명 후보가 78.5, 박용진 후보가 21.65 정도입니다. 거의 뭐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이 정도면 한국 정치사에서 거의 역대급 득표율로 당대표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예. 있죠. 지금 78.5%인데요. 수도권만 남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핵심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네. 지역보다, 지방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을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역대급이죠. 그만큼 저는 이제 민주당원들, 특히 이제 권리당원들 중에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한 지지가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했던 후보였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좀 잘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과 요구가 결국 이런 이제 그 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 투표가 집중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는 이재명 의원에게 달려 있겠죠, 이제. 예. 정말 대안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민주당이 대한 어떤 정책들을 잘 낼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높은 투표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투표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 투표율이 36.43%.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전남, 광주 지역 투표율은 35.49%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글쎄요, 전당대회 흥행 실패인데 과연 뭐 민주당 내에서도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론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함께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향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분노는 건강을 해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열성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에도 참여하시고 네. 또 열렬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난 대선 때 패한 게 너무 분하신 거예요. 네. 그 분노가 아직도 여전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잘했으면 이분들도 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 보기에 너무 이하니까 이 분노감은 더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진단기를 딱 대본 결과로는 이거는 조금 너무 분노가 과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36%들이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해서 뭐 거의 80%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 이게 과연 전체 당원들의 의지 또는 의사인지도 좀 의문이고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확 쏠려가는 그 현상 자체가 꼭 건강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 가다 보면 너무 이성이 마비되고 당내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심하고 그만큼 멀어져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계속 연패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이 지금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아시다시피 공천 잡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바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당선된 분들도 많고 네. 전체적으로 투표율도 떨어지고 이런 이제 사실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 쏠림 현상 이거는 만약에 향후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사실은 그 당내 탕평책을 써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향후에 선거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